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4 현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입니다. 스타리아는 스타렉스의 후속으로 2021년에 데뷔를 했고요. 이번에 출시된 2024는 두 번째 연식 변경 모델이죠. 2024 스타리아는 연식 변경인 만큼 안팎의 디자인 변화는 거의 없고요. 편의 장비만 조금 더 추가된 정도죠. 근데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엔진 라인업은 2.2 디젤과 LPG 그리고 하이브리드 세 가지가 됐죠.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라운지 7인승 1.6 터보 하이브리드고요.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4,946만원이고요. 보통 스타리아 같은 승합차들은 일반적인 승용차 또는 SUV보다 모델 체인지 주기가 길고 변경이 돼도 변화의 폭이 굉장히 적은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다만 스타리아가 출시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디자인은 좀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작인 스타렉스와 비교하면은 제품의 포지션은 동일한데 외장 디자인의 컨셉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스타렉스에 비하면은 유리의 면적을 넓혀서 개방감을 좀 강조한 그런 컨셉이고요. 승합차로서는 좀 과감한 그런 얼굴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 LED 포지셔닝 램프는 그랜저와 좀 비슷하고요. 스타리아는 넓은 유리의 면적이 옆에서 보면은 가장 두드러지는데 다른 승합차와 비교해도 이 유리의 면적이 가장 좀 넓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같고요. 다만 이 바디 타입에 따라서 전고가 조금씩 다르죠. 이 전도식 발판은 오른쪽에만 적용이 됐고요. 스티어링 칼럼 오른쪽에 이 활성화 버튼이 있습니다. 스타리아는 이 후면도 뒷유리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전폭보다는 전고가 좀 더 강조된, 심지어는 테일램프도 세로로 면적이 상당히 길죠. 그리고 지금 시판되고 있는 차 중에서는 순차 전등 방향지등의 길이가 가장 좀 짧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타이어는 235에 55R 18로 3년 전에 시승했던 디젤과 동일하고요. 하이브리드는 타이어 사이즈가 이 18인치 한 가지죠. 2024 스타리아의 실내는 외장처럼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승합차가 안팎의 디자인이 잘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 차가 아직 데뷔한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팎의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스타리아는 전작인 스타렉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유리의 면적이 커져서, 그러니까 개방감을 강조한 게 특징인데, 그래서 1열을 포함해 실내에 타면은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꽤 좋아요. 그러니까 유리의 면적이 앞에뿐만 아니라 옆에까지 창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뭔가 좀 탁 트여 있는 그런 시야 또는 개방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내장재에는 이 차가 스타리아 승합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꽤 좋은 편입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은 좀 편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좀 딱딱한 플라스틱이 적용이 됐고요. 반면에 풀옵션 사양 같은 경우에는 필러와 천장 전체에 걸쳐서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스웨이드도 부위별로 조금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필러에 적용된 스웨이드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스웨이드처럼 굉장히 좀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 소렌토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그 산타페 소렌토에 새로 적용된 스웨이드 있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한 재질이어서 이게 지금 색깔이 약간 좀 다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소재도 좀 다릅니다. 어쨌든 7인승 라운지 풀옵션의 경우에는 이런 전반적인 소재가 꽤 좋은 편이죠. 모니터는 기존과 같은 10.25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보통 승용차, SUV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쪽으로 모니터가 살짝 틀어져 있잖아요. 편의성을 위해서. 근데 이 차는 1열보다는 2열, 3열이 좀 더 위주인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 모니터가 거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보면은 약간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모니터가 이제 다들 커지다 보니까 이 10.25인치가 좀 작게 느껴지긴 하죠. 근데 베젤이 좀 적어서 이게 보는 것보다는 사이즈 대비해서는 조금 커 보이고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요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최근에 나온 신차들 있잖아요. 그거와 거의 같습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메뉴가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요 하이브리드 메뉴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차들 있잖아요. 그거와 인터페이스는 같죠. 최근에 나온 차답게 빌트인 캠이라든가 발레모드, 현대 카페이, 후석 대화, 후석 뷰 같은 최신의 편의 장비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석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런 승합차의 경우에 2, 3열 승객과 이제 주행 중에 말소리가 좀 잘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활성화하면은 이제 목소리가 좀 울리죠. 후석 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후석 뷰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은 이제 물리 거울로 오버헤드 콘솔에 달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모니터 안에 통합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 1열에 있는 부모들이 2열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후석 대화도 바로 이렇게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후석 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면이 고정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확대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차량에서,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주행과 관련된 메뉴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차들과 동일하고
이제 환경차는 이제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메뉴에 있는 거고, 그리고 클러스터 테마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큐브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요. 클래식 테마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2열 시트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등받이 각도라든가 또는 뒤로 젖히기 또는 쿠션 각도, 다리 받침대, 그러니까 이게 7인승 라운지라서 아마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또는 짧게 줄이기,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2열 시트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휴식 모드도 이걸 누르면은 한 번에 이제 휴식 모드로 이동을 하고, 요거는 이제 기본 위치고요. 그리고 2열에도 통풍과 열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로 들어가면은 옆에 슬라이딩 도어 메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좌우와 도어 열림, 테일게이트 열림을 이렇게 한 번에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열림 높이도 그러니까 완전 열림까지 총 4단계가 있고, 사용자 높이 설정도 있고요. 지금은 어라운드 비 화면이고요. 기본 2모달입니다. 위쪽에 요 앵글 눌러서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고요. 360도 기능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 후속 공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2열의 공조장치도 작동을 할 수가 있죠. 스타리아는 공조장치와 모니터가 이렇게 하나의 패널에 합쳐진 그런 컨셉인데, 다른 신차들에 비하면은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좀 많은 편이에요. 특히 요 센터 패시아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쓰였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위치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좀 눈에도 참 잘 들어옵니다.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배열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라이버 올리, 그러니까 운전자 쪽으로만 공조장치가 작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 2열도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허공에 뜬 방식의 컵홀더가 거의 없는데, 이 스타리아는 여기에 하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움직임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요즘에는 현대차 그룹 보면은 기어 셀렉터를 버튼식을 잘 사용을 안 하는 추세인데, 스타리아는 아직까지 이렇게 버튼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요거는 저 펠리세이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는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USB 단자 2개와 C볼트,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좀 더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글로우 박스는 이게 약간 서랍형 같기도 하고 또는 통상적인 방식 같기도 하고, 그런데 차 사이즈 대비하면은 이 글로우 박스의 용량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차들은 실내에 수납 공간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모니터 뒤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게 깊은 건 아닌데 뭔가 여러 가지 물건을 담기에 좋은 그런 용량 같고요. 심지어는 이 운전대 앞쪽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어요. 운전대도 이 디자인 자체만 보면은 승용차나 SUV와 거의 비슷한데 각도가 좀 다르죠. 보통 상용 타입으로 갈수록 운전대가 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SUV나 미니밴들에 비하면 이 운전대가 조금 더 계기판 쪽으로 뉘어져 있고요. 근데 차 사이즈 대비해서는 이 운전대의 크기는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스포크 배열은,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 보면 ADS가 왼쪽에 있는데 스타리아는 아직까지 오른쪽에 있죠. 계기판은 10.25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승용이나 SUV와는 좀 디자인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푸저처럼 약간 좀 위쪽에 배치된 그런 타입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큐브와 클래식 테마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큐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제 거의 잘 안 쓰이는 건데, 이게 스타리아에는 이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페이지 넘기면은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보통 미니밴들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큰 편인데, 이 차는 일반적인 미니밴들보다 여기 용량이 더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테두리 전체에 걸쳐서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부드러운데 그냥 열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버튼을 눌러야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추가적으로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이 키 디자인은 저 요즘에 다른 현대차와 동일하게 바뀌었네요. 시트는 쿠션이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보통 이런 차들이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인데, 시트가 이 차 역시도 시트 크기가 일반적인 미니밴이나 SUV보다 작아요. 그래서 1열에 타면은 약간 좀 기사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이제 시트도 연관이 있는 거죠. 반면에 시트는 가죽의 질은 꽤 괜찮고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좀 독특한데, 일단 도어 트림에 수납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도어 포켓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 그러니까 총 3군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실내에 개방감과 함께
수납 공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이게 도어 트림에도 나타납니다. 카니발처럼 양쪽 모두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돼 있고요. 이게 이번에 그 슬라이딩 도어 그 속도를 조금 개선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차가 도어 면적이 커서 그런지 카니발보다, 그러니까 2열로 들어갈 때 면적이 더 넓은 것 같아요. 7인승 라운지의 경우에는 2열에 독립 시트 2개가 놓이고요. 그러니까 2열의 안락함 또는 거주성이 핵심 중 하나죠. 2열 시트는 거의 1열만큼 폭이 더 넓고요. 반면에 좌판 길이는 더 길고요. 그러니까 1열 같은 경우에는 좌판이 좀 짧은데 2열은 넉넉합니다. 그리고 1열보다 2열 시트의 쿠션이 조금 더 단단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열 시트는 이 앞에 좌판 길이도 이렇게 다 전동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카니발처럼 슬라이딩 도어는 1열에 오버헤드 콘솔뿐만 아니라 이쪽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닫을 수도 있죠. 참고로 2열 도어 포켓도 이게, 그러니까 컵홀더가 여기 2개 있고요. 그러니까 길쭉한 또 도어 포켓이 여기 또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통풍과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도 전부 다 이렇게 전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죠.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이쪽에 2개가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수납식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US 단자 2개와 그리고 여기에 서랍식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 컨트롤러는 이 오른쪽 위에 있고요. 이 차가 넓은 공간에 독립 시트 2개만 놨기 때문에 이 가운데 통로로, 그러니까 3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그런 미니밴이나 승합차보다 공간이 훨씬 넉넉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거의 뒤로 슬라이딩을 시키고 심지어 등받이도 뒤로 많이 뉘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무릎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죠. 그래서 이런 3열의 거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인 뭐 SUV나 3열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열은 벤치 시트고요. 쿠션은 2열과 좀 대략 비슷합니다. 물론 좌판 길이는 좀 짧고요. 그러니까 요 좌판 길이는 1열과 좀 대략 비슷한 그런 수준.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컵홀더 2개와 수납 공간이 있고, 저 위쪽에 USB 단자가 있고요. 이와 함께 3열에도 이렇게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열의 이 측면에도 이렇게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타리아는 실내 컨셉이 개방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도 꽤 넓어요. 3열 시트까지 모두 사용했을 때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3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을 당겨서 간단하게 폴딩이 가능하죠. 이와 함께 3열은 이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슬라이딩 하면 여기 이렇게 추가적으로 트렁크 용량이 좀 더 생기는 거죠. 예, 하이브리드는 기본이 EV 모드죠. 그래서 시동을 켜면은 아주 춥거나 또는 배터리 잔량이 되게 낮거나 그러지 않은 다음에야 기본적으로 EV 모드로 대기가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저 잔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대차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운전을 해도 배터리 잔량이 대략 그 중간 정도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로직이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EV 모드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조용하고요. 이게 브랜드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기차보다 이게 더 조용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그 EV 모드에서.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하이브리드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과 같은 구성인데, 그러니까 출력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또 무게에 따라서 EV 모드 또는 엔진 가동 시간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카니발까지만 해도 비슷하게 이렇게 천천히 주행을 하잖아요. 동일한 장소에서 하면은 EV 모드가 한동안 가는데, 얘는 출발해서 조금만 더 많이 밟으면은 엔진이 조금 더 가동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EV 모드 가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차의 무게와 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엔진이 시동이 되고요. 세단, 승용차, SUV, 미니밴, 그리고 이런 승합차 쪽으로 갈수록 시동이 켜졌을 때 그런 떨림 또는 소리, 이게 좀 더 거칠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디젤이 주로 팔렸잖아요. 그거와 비교하면은 뭐 월등히 MVH가 좋긴 합니다. 최고 출력은 245마력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같은 구성이죠. 근데 이렇게 좀 평지라든가 약간 내리막에서는 이게 한동안 또 EV 모드가 지속이 되고요. 물론 SUV나 세단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평균 연비가 확 올라가는데, 실제로 디젤과 비교하면은 이 하이브리드가 복합 연비가 더 좋아요. 제가 실내 설명할 때 스타리아는 개방감이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런 차가 오히려 이제 앞으로 갈 때는 운전하기가 편하잖아요. 시야가 좋아서. 근데 이 차는 개방감이 컨셉이고 전체적으로
앞유리도 되게 면적이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이 되게 잘 보입니다. 심지어는 양쪽에 사이드미러도 이게 옆으로 긴 건 아니지만 면적 자체가 커서 양쪽에 사각지대도 꽤 적은 편이고, 심지어는 차가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뒷유리 역시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요.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세팅이고요. 그래서 약간 좀 출렁거리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트 쿠션이랑 하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그런 승차감으로 보면은 이제 보편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카니발이나 SUV만큼 승차감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전장에 비해서 회전 반경이 좀 작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체크하는 거에서 회전하면은 벌써 이게 운전대가 좀 많이 돌아가죠, 앞바퀴가. 그래서 이게 전장 생각하면은 여기 못 돌 것 같은데 또 돕니다, 한 번에. 그래서 뭐 포터나 봉고까지는 아니지만 이 차도 화물의 목적으로 골목도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고에 비해서 전폭이 좁고 또 좀 좁은데 다니기 편하라고 이렇게 좀 회전 반경을 좀 짧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SUV나 미니밴에 비하면은 떨어지는 게 맞지만, 기존의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디젤과 비교하면은 승차감이 한결 좋죠. 그러니까 3년 전에 시승했던 디젤에 비하면은 이 하이브리드가 승차감이 좀 더 포근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하체의 그 승차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게 진동과 소음이 월등히 적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승차감이 훨씬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스타리아가 스타렉스에서 풀체인지가 되면서 같은 디젤이지만 그런 NVH가 좀 더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이브리드와 디젤은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들죠. 심지어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V 모드, 그러니까 엔진이 꺼져 있는 시간도 더 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승차감이 훨씬 더 개선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미니밴이나 세단과 비교하면 동일 파워트레인에 확실히 이 차가 무겁다 보니까 엔진이 좀 더 자주 개입을 하고 떨림도 조금 더 많습니다.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고요. 그러니까 시동 껐다 키면은 에코 모드가 되는 거죠. 이게 동일한 파워트레인의 같은 에코 모드라고 해도 카니발과 비교하면은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제가 카니발 시승기 때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저속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답답함이 별로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그보다 더 무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답답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주 천천히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급하게 가속을 한다거나 또는 추가 가속한다거나 그럴 때 보면은 확실히 좀 무게감이 느껴지긴 하죠. 그리고 전반적인 방음은, 그러니까 이 차가 승합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좋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90, 85 정도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정속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데, 이것도 다른 SUV나 미니밴들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키도 크고 이제 바람 소리가 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람 소리와 그 타이어 소음이 이제 90 정도로 정속 주행할 때 대략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혼자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좀 밟거나 그럴 때 뭐 반응이 느린 건 둘째치고, 그리고 이 차가 키가 크잖아요. 조금만 이제 회전할 때 보면은 이렇게 차 안에 있는 물건이 조금 이렇게 쉽게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에코 모드로 이렇게 다니면은 사람 많이 탔을 때는 조금 답답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때는 이제 초반에 힘이 좀 더 생기죠. 그러니까 반응 자체가 조금 더 빠릅니다. 참고로 오늘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고요. 그리고 MVH 같은 경우에는 디젤에 비하면 이제 월등한데, 이게 SUV나 세단들에 비하면은 이렇게 회전수가 한 4,500rpm 이 정도가 됐을 때 당연히 떨림도 같이 늘어나는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떨림의 그 증가 폭이 좀 더 커서 지금 방금처럼 한 5,000rpm까지 쓰면은 이게 가속 페달로도 이게 떨림이 전달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전폭과 전고가 1대1 정도 되는 차들은 밖에서 보기에 되게 껑충해 보이잖아요. 뭐 레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차들은 실제로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전자장비 제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달리면은 이게 차가 많이 기울어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 자세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죠.
타이어에서 스키드음이 좀 일찍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코어 돌 때 그 결론은 크기는 확 다르지만 레이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대략 예상한 수준인데 현대차 그룹의 1.6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세단, SUV, 미니밴 그리고 이 승합차로 올수록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연비와 가속력이 모두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정지에서 한 180 정도 가속 시간이 한 3초 정도가 느리고요. 뭐 당연하죠. 좀 더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 스타리아는 그 카니발 하이브리드보다 또 대략 한 3, 4초 정도가 더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속력이 차이가 나는 게 차가 이제 무거워서도 있지만 이게 좀 높다 보니까 공기저항을 좀 많이 받잖아요. 밖에서 보기에도 많이 받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공기저항 때문에 그 정도의 가속력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마찬가지예요. 세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KX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EV 모드가 1분씩 가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SUV와 카니발 이쪽으로 올수록 점점 짧아지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한 80 정도로 달리면은 EV 모드가 이제 유지가 계속 되는데 카니발에 비하면은 그 시간이 조금 더 짧아요. 근데 주행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EV 모드가 오래 가네 라고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실내 촬영하면서 그 촬영하는 내내 EV 모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도 속도가 한 80 정도로 낮긴 하지만 꽤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1열보다는 2열에 또는 3열의 거주성, 승차감이 좀 더 포인트인데 아까 올 때 2열에서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차가 승합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2열의 승차감이 꽤 괜찮고, 그러니까 2열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하거든요. 근데 흔들림이 좀 덜해서 그런지 1열보다는 승차감이 좀 더 좋다고 느낍니다. 3열도 의외로 괜찮아요. 3열이 기본적으로 시트가 작아서 이제 앉았을 때 그런 착자감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가장 끝에 있는 시트 치고는 생각보다 상하의 그 진동이라든가 그런 거 처리하는 능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3열의 승차감에도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차는 주행을 할 때 실내에서 좀 잡소리가 있습니다. 크게 두 곳에서 나는데 하나는 이쪽에 그 유리 있잖아요. 이게 유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 전동식이 아니라 이렇게 창문처럼 여닫는 건데 거기서 이제 안 좋은 노면에서 하면은 지금도 저렇게 소리가 나죠. 뒤에서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코너를 이쪽으로 좀 빨리 돌 때 이쪽 창문 있잖아요. 창문에서 좀 떠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용이나 SUV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평균 연비가 10 이하로 잘 안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보다 평균적인 그 연비가 뭐 대략 한 10% 정도 좀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확실히 속도가 낮아서 그렇지 회전할 때 자세는 이게 또 은근 안정적이에요. 어쨌든 이번에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카니발에 이어서 스타리아까지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니까 확실히 요즘에는 디젤보다 하이브리드가 좀 더 대세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승할 때 결론과 비슷한데 스타리아 역시도 하이브리드가 디젤보다 한결 낫지 않나. 무엇보다 이게 진동과 소음에서 차이가 이게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승차감도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하체도. 그래서 스타리아도 이게 하이브리드가 세금도 그렇고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 스타리아는 사실 바뀐 부분은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된 게 포인트죠. 그래서 기존에는 디젤과 LPG가 있었는데 사실 3.5 LPG는 그렇게 선택이 많지 않았다 보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리아 같은 차들도 디젤에서 하이브리드가 좀 더 대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타봐도 기존의 디젤보다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승차감 등등 포함해서 한결 낫고요. 물론 스타리아 같은 차들은 차의 특성상 사람도 많이 타고 또는 짐도 많이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1.6 하이브리드로는 또 약간 좀 모자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디젤보다는
하이브리드가 한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차답게 최신의 편의 장비는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횡풍, 억제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떨 때 좋냐면은 실제로 막 이렇게 진짜로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그럴 때보다 왜 큰 차 옆을 지나갈 때 있잖아요. 버스 같은 거, 큰 차, 관광버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높은 차들은 그 관광버스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갈 때 이게 밀리거든요. 근데 아까 저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큰 차 옆을 지나갈 때도 이렇게 옆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꽤 적더라고요. 다만 이게 차의 특성상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진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예, 이로써 2024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